일찍 좌파 광신도 매국노들로 인해 분노하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며 이제 이 가망 없는 나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바라보는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마지막으로 대충이라도 저장해 놓는다는 의미로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 위주로 만들고 영상은 대충 끼워 넣어서 만들어 봅니다. 저는 인간의 지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들로만 모아서 국가와 국민,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는 나라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 요건으로 갖춰야 될 지성과 인성을 지니는 것을 말하며 국민들이 이 부분을 갖춰야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입장을 지녔다 하더라도 문명 국가고 법치 국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광신도들이 지성과 이성을 잃은 채 선악을 자기들 멋대로 구분해놓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선하고 부자라서 악하고가 아니라 악한 놈이 가난하면 악한 것이고 악한 놈이 부자면 악한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자라서 선해지고 악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로자라서 선하고 고용주라서 악한 게 아닙니다. 학생이라서 선하고 선생이라서 악한 게 아닙니다. 여자라서 선하고 남자라서 악한 게 아닙니다. 시민이라고 선하고 권력자라고 악한 게 아닙니다. 어리다고 선하고 나이 많다고 악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선생이라고 선하고 학생이라고 악한 게 아닙니다. 남자라서 선하고 여자라서 악한 게 아닙니다. 부자라서 선하고 가난하다고 악한 게 아닙니다. 고용주라서 선하고 근로자라서 악한 게 아닙니다. 사회학은 그렇게 지위와 신분으로 구분짓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인간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폐악질을 하며 사는 그 악한 놈이 선생이 되어서도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할 때부터 민폐만 주고 살던 인간이 나중에 고용주가 돼서 악덕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악랄한 사람이 선하게 바뀔 수도 있고 선했던 사람이 악랄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고 질타를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선악을 마음대로 갈라놓고 증오하고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갈라놓고선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하는 잘못은 무조건 감싸기만 하려고 하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선 엄격하다 못해 색안경을 끼고 무작정 비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사람으로서의 일말의 지성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 우리 삶은 물론 인류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악성 종양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퍼져서 결국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증상이 가장 심각한 부류가 바로 좌파 지지자들이라고 봅니다. 각종 이권단체와 이적단체들과 함께 무대뽀 정책을 남발하고 국민들을 프레임 씌워 선악을 구분지어놨으며 나라를 공산당에 팔아 넘기려는 짓을 하는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을 보며 우파들의 문제를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의 지성은 물론 인성까지도 없는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자들이 국민의 과반수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머지 국민입니다. 분명히 저 일찍 광신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적이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기에 그 어떠한 사실관계와 논리,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증명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고 설득하면 그들과 협치와 통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허튼 소리나 해대는 사람들도 나라를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대선 이전에도 이미 나라 전반을 장악해뒀었고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찬양하는 광신도 수가 많아서 선거하는 의미가 없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우파들이나 좌파를 거부하는 국민들은 이길 수 있다며 헛된 망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명의 재판도 이미 한참 전에 손발을 다 맞춰놓은 상태였는데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정말 통찰력이 너무 없고 설사 재판이 이루어져도 판결은 뻔한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읽을 줄 모르면 저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백날 첫날 저들의 행태를 비판해봤자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 지지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 오랜 시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 좌파 정치인들의 행태만 아직도 매일 비판하는 의미도 없는 짓을 왜 반복하는 겁니까? 저들의 파탄난 행동에도 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들의 행태를 다뤄야 하는데 그놈의 국민 타령하면서 정치적 도덕적 비난이 무서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허구한 날 프레임 만들어 이찍이니 내란동조니 하며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철저히 몰아세우고 국민들 사적 제재도 우습게 하는 지경이지요. 그만큼 좌파 광신도 매국노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저돌적인데 그 외 사람들은 원체 자기밖에 모르니 소극적이며 누군가가 나서줄 거라고 생각하고 좌파 정치인만 비판하는 수준이
최선의 활동인 현실입니다. 이후에 나라가 북한같이 변하면 북한 주민처럼 불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을 바뀌기만 바라며 비참하게 살 인간들이지요. 꼭 그까지 겪어봐야 그제서야 그때 이랬어야 됐는데라며 덧없는 한탄만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멀리 있는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조차도 이미 이 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경계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생각 없는 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도 법치주의 아래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줄 안다는 것이지요. 마치 6.25 때 북한군이 무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점령해 가는데도 맞대응하여 전쟁을 하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야. 절대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눌 수 없어라며 같은 민족이고 사람이니까 설득하면 다시 돌아갈 거야 같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좌파 광신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를 구하고 지키기 위한 직언을 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주입된 교육에 매몰되어 현실을 부정하며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마치 북한 주민들이 사상교육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하나도 모른 채 어릴 때부터 주입된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이제 와서 이재명과 좌파들이 이럴 줄 몰랐냐며 좌파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탄식하고 분노해봤자 좌파 지지자들은 무지성 찬양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좌파 소굴 밖에서만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대선을 이겼어도 멸망의 시간을 잠깐 미뤘을 뿐 아무것도 못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도 그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도대체 일찍들보다 뭐가 더 낫다고 온라인에서 떠드냐는 말입니다. 사회생활하면 대부분이 일찍들인데 온라인에서 자기 주변에는 좌파가 없다고만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사회부적응자로 커뮤니티나 하는 애들이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미 은퇴한 60대 중반 이상의 어르신들 뿐입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고립되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읽지 못하고 살면서 좌파를 본 적이 없다는 헛소리나 하며 부정선거거나 전부 중국인들이라는 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4050 전반이 좌파고 여자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여성 정책과 법을 난무해줘서 무지성 좌파라. 민간 기업을 가든 공기업을 가든 좌파 세상이라는 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사회부적응자 집구석 백수거나 나이 먹고 집구석에서 TV나 폰만 보는 노인들이 가세은 같은 극우 쓰레기 채널과 일베 같은 커뮤니티에 빠져서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선동하는 거에 찌들려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며 신뢰성을 잃게 만들어 좌파들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만드는 매국노 이중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도 할 말은 많지만 줄여서 말해보자면 분명 선거 방식은 문제가 많고 부정선거는 건국 시점부터 늘 있어왔다고 보는지라 선거 방식을 검증하고 바꿔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계속 부정행위가 아닌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물고 늘어져 오히려 반감만 키워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문제되는 부분들만 제시해야지 무분별하게 무조건 우긴다면 좌파들의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호응을 해줄까요? 뭐 어차피 이제 두 번 다시는 선거 따윈 없을 거라 이걸 말해봤자 의미가 없지만요. 이 영상은 6월 5일에 대본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의미도 없는 짓이라 생각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이재명이 트럼프랑 통화한 것은 거짓이다 같은 뻘소리를 떠들고 그걸 그대로 믿고 날뛰는 극우들 보면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된 거랑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와 미국에서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각이지만 아무리 좌파가 거짓 선동을 일삼는다고 하더라도 통화 자체가 거짓이라면 금방 들통날 일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그럴 거라는 발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통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통화 자체가 거짓이라는 망상은 역시 좌파나 극우나 한심한 족속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던 이 영상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하루하루 멸망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저딴 한심한 걸 선동하여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저런 행동은 좌파들이 더 뭉쳐서 확실히 나라가 망가지도록 명분만 주고 있는 인간들로밖에 안 보입니다. 나라를 지켜낼 방법은 독립운동가들처럼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처럼 행동하는 거 외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인터넷에 장난으로 이딴 짓거리나 해서
좌파들에게 명분만 주는 한심한 짓거리 좀 없어지길 바랍니다. 독립운동가들처럼 치밀하게 준비해서 한국전쟁 영웅들처럼 처절하게 행동을 해야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건은 제가 봤을 땐 좌파 지지자가 일부러 좌파들의 단합력을 올리기 위한 주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나라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 발생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의미도 없는 일에 더 이상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만 남겨둡니다. 대선 이후 허구한 날 온라인에서 일찍들 욕만 하는 모습을 보면 애초에 일찍들은 지금도 출근해서 이제야 나라가 정상화됐다며 일찍들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현실을 모르는 한심함에 일찍 광신도나 나머지 그들을 욕하는 광신도나 그저 한심한 인간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백종원을 찬양하던 팬덤을 놔두고 백종원만 욕하는 한심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물정, 이치, 순리 그 무엇도 모르는 족속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함께 순응해야 하는 것이 너무 참담하네요. 무지성 광신도, 매국노 일찍이나 저들이 무지성 광신도, 매국노인지 모르는 인간들이나 저들이 무지성 광신도, 매국노인데도 싸우는 건 안 된다는 인간들이나 이 모든 걸 봤을 때 제 눈에는 그저 한국인은 인류에 대한 모독, 아니 생명에 대한 모독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침략하는 외놈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수적 열세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만약 그러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어보자고 했거나 수가 적으니 무모한 짓이라며 회피했으면 잘도 나라를 구했겠습니다. 그죠? 좌파의 실체를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나 있고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들은 사기꾼들이기에 늘 인자한 척, 여유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나 사이비 종교에게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화가 나서 진정이 되지 않지만 저런 사기꾼들은 사람의 심리를 알기에 겉으로는 정의롭고 여유로운 척, 인자한 척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수십 번의 거짓말에 속아 화가 난 상태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장이랑 전화로 대화해보니까 사장이 엄청 인자한 사람인 것 같다는 개소리를 근로자에게 했다는 거와 같이 원래 피해자나 저 범죄자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분노해서 흥분해 있고 범죄자는 늘 가면을 쓰고 아닌 척 연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좌파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좌파들을 보고 그 위선적인 행위에 분노를 하지만 그 좌파들은 언제나 여유 있는 척하며 사실과 논지를 벗어나 이상한 것에 꼬투리를 무는 행위만 반복해왔고 그게 또 통하는 게 하등한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좌파들의 문제를 좌파 지지자들에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이미 좌파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을 고소하기도 힘들고 고소해도 처벌하기 힘들고 처벌해도 저지른 죄에 비해 형편없는 형량을 받는 사회에 분노하고 이 모든 걸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망가뜨리는 저런 인간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계속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것에 분노하고 나라를 지키려면 그 원흉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미래는 필시 나라가 망하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나라를 구하게 된다면 저 광신도 매국노들에게 어설픈 연민의 동정심과 인정을 베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매국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겐 인권이란 없어야 됩니다. 인권이라 함은 본디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현재 세상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도 전부 인권을 들먹여 남용을 해서 그로 인해 사람들과 사회가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매국노들에게는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죗값은 그 어떤 형벌을 내리더라도 부족하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색출하고 그 자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정상적인 국민들을 괴롭혀서 고통을 주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 저 매국노 역적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 또 그런 어설프고 아니란 인정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나라를 잃게 한 주범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단하여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해서 나라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같은 진통을 겪다가 나라를 잃는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들이 행한 짓은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했고 국민 모두는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게 망한 나라를 넘겨줘 수많은 사람에게 끝도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자들입니다. 마땅히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끓는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도 그들이 행한 죄에 비하면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형벌입니다. 그러니
저런 대역 죄인들에게 가짜는 인도주의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훗날 또 이 나라의 후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악성 종양이니 반드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 관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저 일찍 광신도 매국노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읽지 못하고 법치와 인정에 매몰되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인권이고 법이고 인정 이런 건 나라가 온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파멸하고 있는데도 법치 같은 허튼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망하는 겁니다. 다른 주제로 잠깐 넘어가 현재 좌파 저들이 지금 한참 도를 넘고 더 심각하게 부정부패와 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지만 이 부정부패와 비리 등은 대한민국 건국 시작부터 오랫동안 우파 진영에서 행해온 악행이었습니다. 이런 행태를 자행하고 끊어내지 않아서 저 일찍 광신도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파는 절대적 악이고 무엇을 보든 무슨 말을 듣든 거짓이라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좌파들이 더 지독하고 악랄하단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우파와 싸워주는 정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그 어떤 진실을 알려주고 보여줘도 인지를 거부하는 광신도가 된 것입니다. 즉 우파 정치인과 지지자들의 행실도 이 나라의 멸망에 큰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딱 봐도 최상병 사건 때 관련된 인물이 서결이 라인에 사람과 친분이 있어 청탁을 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좌파들에게 딱 좋은 먹이감이 되어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절대 좌파들은 약자와 피해자를 위하는 정의로운 집단이 아닙니다. 앞선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건수면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우파들의 행위 자체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특검할 일도 아니지만 굳이 거부권을 쓸 일도 아닌데 쓸데없이 자기 쪽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한 비리 행위로 보입니다. 웃긴 건 한 사람이 죽은 사건에는 이렇게 진상규명을 외치지만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던 무한공항 참사는 그 어떠한 진상규명도 안 하는 게 좌파들이죠. 훈련병을 죽인 중대장에게는 특검을 요구 안 하지만 상병을 죽게 만든 작업을 지시 내린 인물에 대해선 특검을 요구하는 행태, 그야말로 기회주의적 위선자들의 대잔치. 아무튼 우파의 부정부패, 비리 청탁만이 각인되어 부풀려지고 좌파들의 더한 부정부패, 비리 청탁이 모르쇠되는 현상은 오랜 기간 우파들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행위들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실태들을 모르고 사회 전반이 이미 좌파들에게 장악된 지 꽤 됐는데도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과 망각으로 국가 멸망에 이바지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도 물론 크지만 정말 대다수의 자국 사람들이 이미 광신도가 된 지 오래인데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들처럼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망각으로요. 4050 거의 대다수가 좌파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광신도들이라 모든 기관의 요직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전부 꿰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법원, 국정원 등 특정 기관에서 뭔가 정상적인 결과를 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고 트럼프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망상도 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는 철저히 계산을 따지는 인물이라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한국을 버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나라의 가치를 입증하면 누구보다 든든한 동맹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추한 나라에게는 냉철히 손절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파식 마인드 아니었나요? 얻어낼 게 있으면 잘 지내고 없으면 가차없이 손절한다 뭐 이런 거.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우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질러온 부정부패와 비리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좌파 광신도가 양성되었으며 그 광신도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단호하고 결의 있는 모습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 안일하게 도덕과 망상에 매몰되어 허울 좋은 말들만 운운하며 나라 전체가 먹혀가는 걸 방치한 여러분 모두가 이 망해가는 나라의 일조한 공범들이란 것입니다. 좌파 지지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분별할 줄 알고 전체적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현재 증시 상승도 좌파 정권의 인기를 위해서 중국 자본의 힘을 도움받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시 올리겠다는 공약의 그 방법을 물어봤을 때 합리적인 답변이 일절 없었던 것이에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 자본으로 증시를 올리겠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결이 지지자들에게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올려준 한심한 행동입니다. 왜 그런 자를 계속 지지해주고 옹호를 해줍니까? 좌파들의 행동들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좌파의 방해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스스로 언제 물러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눈물로써 읍소를 했다면 좌파 지지자 광신도 매국노들이야 변함없었댔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입장에선 계엄이 아니라 좌파들의 탄압으로 인해 물러나는 동정여론이라도 생겼을 텐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저는 어느 정도 정세를 아니까 탄핵을 넘어 평생 감방에 쳐넣어 썩게 만들어도 부족한 서결이를 일단 탄핵 반대 입장을 가졌던 것이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저 계엄을 일으킨 나쁜 놈들이고 좌파들의 내란 프레임에 선동되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계엄을 할 거면 트럼프처럼 확실하게 하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헛짓거리 해놓고 변명이라고 되는 게 경고성 계엄이었다를 주장하는 저 한심한 놈을 왜 두둔합니까? 저는 계엄 당일 생중계로 새벽 3시까지 보다가 자고 다음날 출근해서 이 정도면 이재명이랑 밀실에서 넘겨주기로 합의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됐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1등 공신, 아니 이 정도면 서결이 혼자 다 해줬다고 봐도 될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한다면서 국정 상태를 읍소했다면 현실이랑 똑같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도 정세는 완전히 달랐을 텐데 말이죠. 솔직히 저는 좌파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만 안 했으면 서결이 탄핵 반대가 아니라 탄핵 요구를 넘어 사형 요구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겐 저런 사람들이 일찍 광신도 매국노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매국노 짓이 없다는 것만 다를 뿐. 할 말은 수없이 많이 남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을 대략 이해를 했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중도도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급박한 나라의 위기와 좌파와 사회의 실태, 현실을 모르는 그 외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해왔을 뿐입니다. 앞서 백종원 사태도 백종원보단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팬덤이 문제라고 언급했듯이 자신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규정하는 그야말로 상식이 없는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많다는 게 문제이고 나머지 국민은 자신이 배우고 아는 틀에 매몰되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정과 법치만 부르짖는 인간들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